일정의 기간이 천만 지나면 반려견 심으라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펫샵보다 인보를 해야 되는 내가 이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어제만 안락사, 봐도 쓰레기 봉지에 안락사를 마주하게 될 친구들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신우입니다. 오늘 또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또 광태가 고정 게스트로 오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무대에서 소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죠. 네,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주 기분 좋은 먹방 혹은 뜯고 있으니까 뜯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신우의 콘텐츠 실험실 소코너죠. 비법 노트. 오늘은 드디어 5화입니다. 저희들이 또 여기까지 오느냐고 많이 열심히 또 걸어왔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비법 노트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분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비법과 노하우를 열심히 취재해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법 노트 10화 때는 열혈 시청자를 모셔서 특별한 코너를 진행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여기 아래 요쯤으로 할까요? 네, 여기 아래 이메일로 바로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되게 중요한 분입니다. 저도 또 공부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또 저희들이 공을 들여서 모시게 됐습니다. 옆에 또 앉아 계시죠? 예, 포스가 또 남다르십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3마리의 강아지들을 임보를 했고 최근에 또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된 22살 대학생 김예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굉장히 상황이나 특정한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또 청춘임에도 불구하고 또 임보를 3마리나 이렇게 해보셨고 그 중에 한 마리는 평생의 또 연으로 삼고자 아마 과정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임보라는 단어 많이 들어는 봤지만 어쩌면 정보가 우리나라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보라는 것이 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임보는 임시보호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잠시 임시로 보호를 하면서 이제 이 아이의 입양처까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단계를 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정보나 반려견들의 이러한 문화 혹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지만 보통 분들은 많이 모르시잖아요. 이거 뜯으면 안 돼.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보 들으니까 이제 광태가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그 임보라는 것이 이게 뭐 국가나 혹은 뭐 이렇게 정해진 어떤 혜택인 건지 혹은 기관인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무엇인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임보는 그런 기관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 네. 기관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주로 구조자 분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구조자. 광태가 조금 지금 에너지가 넘쳐서 옆에서 열심히 지금 터그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구조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구조자 얘기 듣기에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칭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제 강아지들은 유기견의 경우는 이제 보호소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뭐 성남에서 유기가 됐다 하면 성남시 유기견 보호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고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입양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입양은 되지 않더라도 꼭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을 이제 구조를 하셔서 직접 이제 입양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입양 홍보를 안 된다면 임보라도 구하셔서 이 아이가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즉 안락사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을 칭합니다. 안락사 또 피해갈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좋은 다른 나라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러한 혜택들이 좀 설계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이 유기견이나 혹은 파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구조자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일단 임보하게 되는 단계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포인핸드라는 어플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포인핸드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스타일에 맞는 강아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 아이를 임보 조건으로 이제 입양을 하겠다 잠시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예, 괜찮아요. 네. 편안하게 또 인보 울컥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데려오셔서 네.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SNS 주로 인스타그램으로 하는데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런 아이고 뭐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다 하면서 이제 사진과 그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셔서 이 아이가 입양될 때까지 인보하시는 단계가 있고 그렇게는 포인핸드로 직접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 구조자 분들께서 데려오시면 그 아이들 이제 홍보를 하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인보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보처를 구하면 그 아이를 인보처로 말이 너무 꼬이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인보처로 네. 가게 돼서 그다음에 인보를 계속 해요. 그다음에 정말 안 될 경우는 몇 개월, 몇 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시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해외 입양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해외 입양. 네, 해외 입양이 되는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며칠까지, 몇 월 며칠까지 이 친구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 전까지만 부탁한다. 아,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 반면에는 그냥 이 아이가 다음 인보처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입양이 될 때까지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럼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양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인보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한 대로 어떤 특수한 상황, 네. 뭐 해외 입양이라든지 네. 그 기간을 맞아요. 이 아이가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도 한데 그 해외를 입양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많이 있는 건가요? 주로 개인 구조자분들이 단체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인보했던 아이는 캐나다로 입양을 갔거든요. 캐나다로. 네, 그렇게 캐나다에 한인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대부분 한국 분들이 그래도 어찌됐건 네, 연계가 많이 된다는 네. 거죠. 아, 그렇구나. 인보를 처음 이제 하시게 됐던 계기가 혹시 있는지. 왜냐면 인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생각도 하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생각보다 걸리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도 많아서 좀 행동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어떻게 좀 계기가 있었는지. 일단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항상 상황이 안 돼서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유기견 동영상을 봤는데 이걸 내가 키우지 않는다면,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안락사가 앞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뭔가 사명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꼭 키우고 싶다. 꼭 내가 책임지겠다. 산책, 소변 이런 걸 내가 다 책임질 테니 키우고 싶다 네네네. 했는데 부모님께서 아직 입양은 좀 걱정이 된다 하셔서 인보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가족과의 합의가 있었고 이제 마음은 있지만 아직 덜컥 데려오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조금은 덜 된, 왜냐면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강아지를 그럼 기존에 키우신 적이 없는 거죠? 학생 때. 아, 어머님이. 네, 아, 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키우셨죠. 어머님이 키워 보셨기 때문에 또 그게 얼마나 책임감이 들고 맞습니다.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안락사 부분이 얘기가 많이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임시 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안락사를 당하기 전까지 기간이 네. 뭐 이렇게 시마다 혹은 구마다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좀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14일 동안 이제 공고를 받아요. 이 아이를 입양할 마음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14일의 기간이 지나면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호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보호소는 조금 더 봐주는 경우가 있고 좀 기다려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좀 있고. 넘어가더라도 네. 그 상황 여건상 좀 채워내서. 네. 그런 반면 평택시 보호소 같은 경우는 정말 칼이에요. 그냥 진짜 마음 아프지만 14일이 지나면 그냥 조금만 기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자연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포인핸드 보시면 자연사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아이가 너무 꼬물이, 너무 애기 같은 경우는 네네. 그냥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아, 네. 그 환경에서 이제 버티지 네,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아, 그렇군요. 아까 뭐 이제 특별히 좀 안락사 기간이 짧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그런 그쵸. 예산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천만 반려견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강아지를 열심히 키우고 제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광태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외로워서 키웠다기보다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강아지를 키울 때는 재채기도 심하고 막 눈도 부어오르고 털은 날리고, 근데 이제 어머님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는 왜 우리 어머니는
아들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느낌? 그래서 질투도 났고 강아지가 제 말은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해준 게 없는 거예요. 뭐 산책을 한번 시켜준 적도 없고 뭘 먹을 걸 제대로 챙겨주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만 쫓아다니니까 내 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환경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연이 돼서 같이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조금 자기의 마인드를 요즘에 매스컴이나 이런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이런 정보나 왜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살아야 하고 살 경우에 왜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하면 얻는 게 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산책만 해도 무조건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시켜야 되는데 아마 이제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강아지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크면은 뭐 이틀에 한 번 안 될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법적으로 뭐 하루에 2시간을 시켜야 되는 데도 있고 안 시키면 벌금을 내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벌금이나 그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아지들한테 산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밥 먹고 놀고 나가고 싶고 행동을 하듯이 강아지한테 실외 배변이 단순히 본인의 어떤 본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삶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좀 산책도 같이 가서 강아지랑 얘기도 나누고 또 친구랑 같이 간다거나 가족분들이랑 같이 걸으면 정말 삶이 변화합니다. 막 술 먹고 노는 것보다 뭐 꼭 술을 먹고 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혜택을 여러분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해담 씨 지금 인보 3마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인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분리불안 혹은 아이들이 좀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워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보처로 오게 되는 아이들은 음. 한 번쯤은 버려졌다 혹은 좋지 않은 번식견이었던 그랬던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음.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성격이 뭐 좀 특출난 친구들은 바로 적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의 경우는 분리불안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분리불안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출을 하거나 그러면 절대 집에 혼자 있지를 못하니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혼자 있게 한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보를 하면 책임져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네,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하신 네. 거죠. 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땠어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어찌됐건 케어도 해야 되고, 마냥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새끼 때부터 키우는 것과는 다르게 사랑을 준 만큼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때요? 사람마다 조금 이제 음. 강아지의 애정도에 따라서 음.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다 케어해줄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다 케어해줄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여행 가서 식당을 잘 못 가니까 네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차에 두면 안 되냐 이런 발언까지 하실 정도로 되게 네. 위험한 발상을 되게 많이 가지신 분이었는데 아, 그럼 궁금합니다. 차에 두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해외에서는 그게 법에 걸려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슈퍼마켓 갈 그렇죠, 정도는 그렇죠. 뭐 괜찮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음. 그 친구에게는 어느 정도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 순간 때문에 버려져 있고. 네. 그래서 정말 단시간이라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자신의 쾌락, 식당을 위해서 간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금 조금 어려운 점도 얘기를 했지만 인보를 했기 때문에 좋았던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강아지랑 반려견이랑 인간은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애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면서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뭐 학교를 가게 되던 아니면 뭐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랑을 하기도 되고 친구라고 해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똑같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보라는 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고 동물들은 본능적이니까 힘들었던 상처나 이런 걸 잘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 사이가 힘든 건 힘듦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각박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우울함이 있었는지를 들키지 않다가
결국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서로 트러블이 생기거나 혹은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사실 본능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또 느끼는 어떤 성취감이나 혹은 교감하는 행복이 있는지. 네. 일단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왔던 친구들도 변화하는 걸 느끼게 돼요. 네, 변화하는 걸 느끼게 되고 결국 입양을 가게 되면 진짜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아, 내가 줬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줄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성취감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뭔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건 당연히 없죠. 하지만 뭐 그런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입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입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인보를 일단 단시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보를 결정했던 거고 근데 인보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입양을 가면 또 안락사를 앞둔 친구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네. 다양한 품종의 친구들 아무리 믹스라 해도 다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인간도 다 섞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연의 매력이 있는 거고 그쵸. 인간도 동물도 다 어떤 믹스된 그 매력의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니까 특별히 그러면 이제 인보를 할 때 사실은 품종들은 좀 인보가 잘 되는 편인가요, 그러면? 네, 차이가 정말 커요. 정말 크다. 네, 일단 가장 인보되지 않는 친구들은 대형견. 일단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형견은 솔직히 진짜 인보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품종견들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아, 그래요? 네. 먼저 포인랜드 같은 경우는 먼저 전화해서 그건 인보도 아니에요. 품종견들은 인보조차 아닌 입양을 원하세요. 입양을 바로 하신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뭐 품종견만 원한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찌됐건 사지 않고 유기견들을 이제 키울 생각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족분들 중에서 꼭 품종을 원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니즈들을 맞출 수밖에 없을 수도 네. 있고요. 일단은 유기견들이 더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문제지만 지금 사실은 TV에도 어제만 봐도 이제 쓰레기 봉지에 강아지가 또 이제 들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15살 정도 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드신 분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본인도 케어가 힘든데 애가 죽을 때가 되니까 막 똥 싸고 그래서 근데 굳이 그거를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나와 몇 년 혹은 1년 혹은 길게는 10년 이상 살아온 강아지를 마지막을 그렇게 쓰레기 봉지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예담 씨 모시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러한 시나 뭐 구 혹은 사회에서 이러한 좀 변화들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좀 사례들도 들어보고 싶어요. 인보가 좀 어려웠던 믹스들인데 잘 됐던 케이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시거나 혹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기억에 남는- 있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세 번째 인보하다가 얼마 전에 입양하게 된 친구는 세 번째. 네, 아. 세 번째 친구는 이제 봄이라는 친구인데 봄이. 네, 이 친구는 3.8kg에 정말 야였고 네. 피부병도 심하고 털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서 씻으면 정말 떼국물이라 하죠. 정말 검정색 물만 잔뜩 나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말 적응도 못하고 사람이 살짝만 이제 만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으로 손만 가면 그냥 꼬리가 확 내려가고 막 피하고 이랬던 친구였고 산책은 물론 하네스 입는 것도 못하고 줄을 이제 끼우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여서 복도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복도만 걷는 연습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2주 정도 지나니까 변화하더라고요. 이제 막 자기가 이제 하네스만 입으면 현관문으로 나가든지 이런 것처럼 진짜 기쁜 그렇죠. 변화가 그런 있더라고요. 행동의 변화가 생길 네. 때 굉장히 성취감이 많이 들죠. 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해 준다라는 그러네요.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처음 새끼 때부터 키워도 말 더럽게 안 듣고 힘들게 하는 강아지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아서 행동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상처가 회복이 될 때 오히려 더 이 소통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담 씨가 마지막으로 인보하게 된 그 친구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입양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된?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강아지들을 이제 입양을 보냈어요. 첫 번째 강아지는 아예 캐나다로 가는 항공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잠시 3주 정도 동안 25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애착을 정말 많이 줬어요. 애정을 정말 많이 줘서 산책도 하루에 산책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4번씩 시키고 3주를 그렇게 했는데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했던 친구가 이제 아무리 좋은 곳이라지만 우리 집을 이제 떠난다라는 생각에 펑펑 울었어요. 정말 이제 공항 가는 길까지 펑펑 울었는데 그런데도 인보는 인보로 있는 법이라 해서 두 번째 강아지를 그날 저녁에 바로 내려왔어요. 인간이 사랑을 사랑으로 잊는다라. 그쵸.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인보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담 씨 같은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계속 어찌됐건 일종의 또 마음의 어떤 희생도 있을 거고 삶의 또 변화도 많이 있고 희생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귀중한 뜻이나 해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반려견 아랑이는 아랑이. 좀 사연이 좀 많이 깊어요. 아마 여기 아랑이 사진이 뜨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고. 아랑이는 일단 모란시장 아실 분은 아실 텐데 모란시장. 예. 식용견으로 아. 이제 아이들을 식용견으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데가 되게 활성화된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랑이는 숨통이 이제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려졌는데 할머니께서 이 아이가 숨통이 끊어진 줄 알아서 버려졌던 이 친구가 숨을 잠시 쉬는 걸 느끼시고 데려오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네, 그래서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는데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게 돼서 이제 도저히 이제 좀 많이 편찮으셔서 도저히 이제 파양을 결심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파양을 하시게 된 상황에서 제가 연락하는 개인 구조자분께서 오셔서 네. 그 아이를 이제 부탁하신 거죠. 첫 번째 강아지도 그분한테 연락 드려서 연결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두 번째 이 아이 괜찮냐? 이 아이 혹시 잠시만 맡아줄 수 있냐? 하셔서 냉큼 좋다. 왜냐면 검정색 푸들, 슈나우저 섞인 너무 귀여워요. 근데 말은 정말 안 듣거든요. 사진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랑이 사진이 좀 있을까요? 실제 제가 직접 보고 싶어서 여기 뜨고 있겠지만 네.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정말 특화되고 여기 이제 뭐 여기도 보이고 여기 사진 겹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이쁘네요. 네네. 약간 못생겼는데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근데 못생긴 느낌인지 어떤 매력인지 알겠어요. 코나 이런 데. 근데 눈썹도 되게 사람 눈처럼 네. 이게 부드러운 눈썹이고 코도 이쁘고 색이 굉장히 사실 잘 빠진 거예요. 맞아요. 예. 굉장히 믹스라고 여기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굉장히 이쁘네요. 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는 첫날 집에 오자마자 붕가붕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강아지 때 경험을 했지만 순놈이었어요, 암놈? 순놈. 순놈. 첫 번째 두 친구는 순놈. 그래서 지금 좀 당황은 했지만 뭐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어떤 하더라고요. 그 행위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붕가붕가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성기가 피부 조직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세균이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다 거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동물병원에 집 앞에 있는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넣는 법을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가 그렇게 장기간 노출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데 이 친구가 표피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성기가 잘 안 들어가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인형 이런 걸 좀 치우긴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희가 항상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을 간 날에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 이거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네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성기 넣는 법을 알려드렸을 네네. 정도로 그런 좀 디테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아이의 이제 성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피부병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키워도 여러분들이 잘못 키우시면 환경에 잘못 노출이 되거나 산책을 많이 못하면 광합성 많이 못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파양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은 인보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 강아지만 이런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감당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구조자도 있고 또 우리 예담 씨한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우리 예담 씨가 또 답변을 주실 수 있잖아요. 좀 노하우나
또 강아지 키우는, 왜냐하면 또 인보하는 친구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의 어떤 패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알아봐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댓글로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담 씨 어떻게 보면 인보의 전문가라고 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인보 계획이 계속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그럼 인보를 준비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인보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순히 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인보 그리고 입양인데, 음, 인보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게 음. 가족 중에 동물을, 강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된다 생각해요. 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음. 뭐 내 어차피 갈 친구들인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음. 산책을 좀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입양 갈 텐데 뭐하러 내가 굳이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그냥 잠시 말고. 그냥 뭐 그 비만 막아주고 밥 잘 주면 되잖아. 이건 안 네.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인보하는 아이들은 산책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음. 어떤 사람들은 인보하는 아이들을 산책을 시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되게, 한 번 이제 잃어버리면, 거기서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케이스도 있긴 네.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럼 또 떠돌아다니고 더 네.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인보가 우리 사회 혹은 지금 현실에서 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보는 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음. 좀 잘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인보가 유기견 아이들에게 안락사를 좀 미룰 수라도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일한 방법. 네. 사실 인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요즘에 사회가 힘들고 하니까 청년들이나 혹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정말 삶을 유지한다는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입양의 마음이 있으시면 인보에 대한 부분도 마음을 열어보시면, 그리고 아까 우리 예담 씨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새끼 때부터 입양을 하고 싶어도 어쩌면 그 전 단계에 저희 나라는 어떤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 없잖아요. 되게 필요한 어떤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이 경험해 봤을 때 네, 네.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산책도 이제 원래도 시켜야 되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특이한 상황에 있어서는 자주 시켜야 된다. 네.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실은 새끼 때부터 키우려고 펫샵도 많이 계획을 하시고, 여전히 홍보물에도 펫샵에서 동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펫샵 사장님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예전처럼 구조랑은 많이 달라졌다,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막상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펫샵보다 인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강아지 펫샵에 있는 강아지들은 사실 새끼 강아지들이니까 정말 귀여워요. 거기다 품종까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아지니까 색도 다양하고 내가 원하는 품종 귀여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하는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키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펫샵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 아이를 낳은 어미견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미견들은 정말 이렇게 작은 뜰장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제 발 놓을 데도 없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 이유가 대변이랑 소변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죠. 치우지 않도록 칸이 넓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발가락, 손가락은 다 휘게 되어 있고 정말 그런 곳에 있거든요. 관절이 굉장히 안 네. 좋잖아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그 어미견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교배를 해서 낳는 게 아니라 발정제를 맞아요. 그러면 정말 관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정제를 계속 맞으면 그냥 새끼를 낳는 것이 인생이 전부가 된 상태에서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산책도 한번 못 해보는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뭐 문화가 저희 나라가 많이 달라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여전히 열악한 곳에서는 환경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또 예담 씨가 직접 인보를 이렇게 여러 마리 해보면서 느낀 구가 됐던 시가 됐건 조금 변화가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지면 좀 아이들 안락사도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람이 있다면.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일단 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잘 알 수도 네, 없고. 소수니까.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는 포인핸드 혹은 아이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글을 올릴 때 그냥 목덜미 하나 잡고 올리지 않고 그냥 아이들 얼굴 하나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진 좀 경우가 이제 올렸으면 보통 좋겠어요. 구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네, 그런 경우. 15소. 아, 15소. 네. 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미용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믹스라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이쁜 아이들인데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 어떻겠냐는 네. 말씀이신가요? 찍기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사진이라도 네. 이쁘게 제대로 하나 찍어주면 물론 아이들이 경계는 하지만 찍어주면 그래도 아, 이 아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구나 느끼는 게 정말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뭐 이렇게 찍히는 거랑 이렇게 찍히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좀 더 현실적으로 찍으면 낫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의 노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모습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아 이게 이뻐 보이네라는 시선만 가지신다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담 씨 오늘 얘기 들었는데 사실 밤샘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더 모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댓글들로 많은 문의들도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댓글들로 예담 씨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으시거나 실질적인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예담 씨 응해주실 네. 생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예담 씨가 또 사진 전공이시죠. 네. 그래서 또 여러 부분 아마 지금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시지만 앞으로 굉장히 우리 반려견들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미래가 좀 보여요. 제가 뭐 예지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담 씨 또 인보의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일단 음. 입양을 한 상황에서는 인보를 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내 새끼가 다른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면 어떡할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한 마리는 더 입양할 생각이 조심스럽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보를 더 해보든 어찌됐건 연을 기다리고 네, 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인보 혹은 입양하게 될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친구들을 그리고 이거는 잘릴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제 바람을 말하자면 네. 저는 이제 넓은 집, 수도권에 있는 넓은 집, 마당 있는 집에 살아서 유기견을 정말 많이 데려오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뭐 50마리 정도 친구들과 함께 데려오고 이 친구들을 진짜 저는 사진을 전공했으니까 이쁘게 찍고 그다음에 잘 미용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아이들에게 죽음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눈빛에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제가 또 최근에 사양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명히 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시너지가 나서 우리 아이들 환경도 더 좋아지고 우리 또 예담 씨도 원하는 대로 과정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인터뷰를 갖기가 사실 쉬운 기회는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리도 거의 없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다음에 이 기회가 좀 인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담 씨가 인보를 원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세 가지 정도라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좋은 점 이렇게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했던 기억이고. 일단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셨는데 강아지가 집에 있다 하면 집 가는 게 기다려져요. 막 마트를 한 바퀴 돌 거를 반 바퀴만 돌아서 사가지고 빨리 가게 될 정도로. 그다음에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강아지에게 수제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애착이 강한. 안 믿기시죠? 진짜 그렇게 맞아요. 됩니다. 예. 수제 간식만 먹이고 싶은 그다음에 뭐 딩크족이라죠. 아이의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좀 이제 강아지라는 생명이 뭐 책임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을 키우기 전에 어찌됐건 좀 준비의 기간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외국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강아지랑 같이 크는 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이 정말 편안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강아지 이제 집에 동생, 식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고 나를 왠지 응원해 주는 것 같고 그런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되게 사랑을 줄 이유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받고 참 힘든 세상임에도 집에서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을, 응원해줄. 맞아요. 그냥 아.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있잖아요. 인생 무상이지 뭐. 그쵸. 나랑 맛있는 거나 해줘. 나랑 먹으면 놀자.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귀중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제가 직접 또 응원도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감사 인사하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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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회장님 MC님 눈 보고 말하면 네, 저는 인사하다가 카메라 보실 필요 아 없어. 그럼 또 한 인부하시는